자,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자, 포스코홀딩스 지금 거의 한 4일 정도, 거의 한 5일 정도 좀 재미없는 주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흐름 속에서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실 수 있겠지만, 그런 타이밍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횡보하고 주가가 지루할 때 훨씬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썸네일이 있듯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2000전지 다음 스텝으로는 제가 어떤 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다음 스텝으로는 전고체 배터리가 나와서 2000전지의 주가를 견인시킬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100% 전고체로 간다라는 게 아니라 전고체가 나와서 추가적으로 2000전지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볼 수 있겠다는 거고, 그 외에 다른 뭐 2차전지 재료나 소재나 아니면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런 다변수에 대해서 대비를 해놔야 되는 게 지금 시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썸네일에 나왔었던 전고체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고체 너무 많이 들었고 이거 더 알아서 뭐하냐, 지금 주가 상태가 이 꼬라진데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들 주가가 내려갔을 때 공부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태워서 매수를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상승이 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들어오는 시점 있죠. 이때 우리는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빡세게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지속적인 공부를 도와드리는 거고요. 투자자들이 비관하는 시점이 매수하기가 제일 좋을 때입니다. 반대로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낙관하고 막 흥분해서 주식을 사면은 그때가 고점이거든요. 그럴 때는 매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시장만 보더라도 지금 공포 속에 이렇게 매수한 사람들이 언제나 수익률이 높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이 굉장히 낙관적일 때 있죠. 막 이렇게 상승이 빡빡빡 뛰어오를 때, 이럴 때 들어와가지고 막 1, 2년 만에 손실을 보고 막 도망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때는 가장 비쌀 때 사가지고 가장 쌀 때 파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그렇고 다른 증시에서도 다 그렇고, 위기일 때 용기를 내고 환호할 때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철저하게 반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을 때 우리는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고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서 뉴스가 은근히 계속 나오고 있어요. 26일 날 어제 나온 기사인데, 이제 꿈의 배터리라고 해서 전고체는 항상 꿈의 배터리였어요. 이게 점점점 다가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NCM 배터리, 막 지금 3원기 배터리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미래의 추가적인 배터리 메커니즘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배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전기차 시장이 어느 정도 침투가 되어 있냐면, 전 세계 시장에서 한 16% 정도 침투가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완전 전환이 되려면은 84%나 남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직까지 갈 길이 멀죠. 내연기관차는 결국에 우리가 막 35년, 40년 이렇게 가면은 내연 그 탄소 배출량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어쨌든 전기차로 전환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지금 여기에 들어간 이 16%의 인구는 얼리어답터라고 한단 말이에요. 얼리어답터. 그러니까 신기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막 검증이 다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먼저 미리 구매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얼리 어답터들이 한번 써봤는데, 써보니까 내연기관차 성능이 아직까지는 더 좋은 것 같고 전기차는 비싸기만 하고 성능이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더 메리트가 있진 않은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추가적인 캐즘을 겪게 되는 거예요. 캐즘. 자, 그럼 캐즘 구간에서 이 성능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비용 측면에서 약간 이 정도 비용이면은 사볼 만한데? 약간 이런 생각이 또 들게 되면은 캐즘을 벗어나서 추가적인 전기차 시장이 한 번 더 온다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23년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33.5% 늘었는데, 올해 시장 성장률은 그 절반 수준 16.6%로 전망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시장은 커지긴 커지지만 성장의 가속도가 확 줄어든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시장의 성장폭이 작년보다 더 크고 계속 커져야 주가의 상방과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배터리 가격과 전기차도 어떻게 가격이 잡히면서 시장이 성장해 나가는 것인데, 지금 가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성장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성장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시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전기차 보급률이 더 높아지게 되면은 기울기가 다시 가팔라질 수 있겠죠. 그럼 이때 또 2차 전지에 또 붐이 올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대에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문제점은 뭐냐면 기계적인 손상이나 과방전, 과충전 이런 것들 때문에 전기적인 결함이 일어나고요. 내부 과열이 나고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2차적인 열방출 같은 것 때문에 폭발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가 화재가 나고 가만히 있어도 화재가 나고 막 이런 안전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전기차의 전환이 약간 좀 둔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길 가면서 막 예전에 화재 났을 때도 들어봤는데 길 가면서 사람들이 서서 막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아 이거 화재 나서 두려워서 이거 못 사겠다.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차가 그래도 저 뭐야 연료 넣는 것도 빠르고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낫지 않냐. 난 전기차 좀만 더 개선이 되면은 가겠다. 약간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전기차 캐즘 현상이 극복하기가 어려운데 이 전고체 배터리로 들어가게 되면 분리막 자체가 불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분리막 들어가는 자리에 다른 양극재나 음극재를 더 채워 넣을 수 있는 메리트도 생기게 되는 거고 우선적으로 액체 전해질보다 안전성이 높기도 하고 에너지 밀도 그리고 출력도 더 뛰어나기 때문에 화재 위험은 또 적으면서 성능은 또 뛰어난 배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고체 가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이 전고체가 아직까지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액체 전해질을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비싸다. 옛날보다는 좀 많이 잡히긴 했거든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액체 전해질보다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조금 난다. 이런 것들이 좀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게 막 연구 개발하고 나서 상용화는 언제 할 건데를 보면은 업계에서는 2027년부터 30년 사이에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하죠.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었던 그 그래프 중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2027년부터 삼성 SDI 들어오고 28년, 29년도 때 SK온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30년도 때 최종적으로 LG 엔솔이 들어오면서 지금 전고체 시장이 2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가운데 포스코홀딩스는 캐파를 7,200톤까지 늘릴 예정이고 총 캐파는 대략적으로 한 15,050톤까지 늘어난다고 하죠. 포스코가 거의 한 뭐 40% 점유를 한다고 보시면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고체 이야기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소재 기업 중에서도 황화리튬을 사업화하고 있는 애들을 봐야 되는데 상장사 중에는 포스코그룹,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BM,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이크 모터리얼즈, 한농화성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포스코 그룹이 24톤밖에 생산을 못해요. 심지어 이것도 양극재에 들어가는 고체 전해질이거든요. 그래서 황화 리튬을 본격적으로 생산하려면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겠다고 좀 보고 있지만 지금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른 기업이랑 연구개발이랑 투자 같은 것도 아끼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석 케미칼이라는 기업 쪽에서 이제 황화 리튬 생산을 지금 최초로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포스코 기술을 투자해가지고 100억 정도 유치를 하면서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관과의 이런 협력도 주저하지 않고 투자를 유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소개드렸었던 전고체 캐파 이런 부분에서는 제일 메리트 있는 기업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포스코는 여기에 더불어서 수직 계열화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메리트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동성 문제 때문에 또 논란이 일고 있죠.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딱 봤을 때는 포스코 그룹이 제일 맞다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전고체 관련 뉴스들은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어쨌든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세대의 성능이 개선되어 있는 세대가 또 출시가 되어야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캐즘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연구 개발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지금은 주가 수준이 굉장히 많이 좀 내려와 있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뭐 하루 이틀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2년에서 3년까지 보려고 투자를 하는 거고 장기 성장성을 봤을 때 포스코홀딩스가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저도 포스코홀딩스가 장기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리는 와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힘든 건 알고 있지만 그만큼 똑바로 시장을 바라보고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어떤 걸 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는 전기차에 대해서 어떤 거를 연구 개발하고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분명히 직시를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지금 막 손절할 타이밍 그런 것들 전혀 아니고요.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보유하시고 장기간으로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 콘텐츠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단기든 중장기로든 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좀 소개드리는 콘텐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었던 이 게임주 같은 경우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수익화를 해 나가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투자를 하시는데 누적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지만 뒷내용도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도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꼭 보세요. 지금 이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에서는 왜 오픈을 안 하는지는 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죠. 제가 이렇게 오픈하고 나서 이제 제 말 듣고 막 그냥 매수했었다가 이런 단기 조정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횡보 시간이 길어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경우가 나타났을 때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종목인지는 뭐 영상 지금 이거 설명 끝까지 보시면은 아, 이 기업이 진짜 좋은 기업이구나. 이 기업은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 약간 그런 것들을 파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영상 한번 끝까지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을 2분기, 3분기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막상 뜯어보면은 지금 실적이 못 나온 게 아니에요. 잘 나왔는데 시장 기대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한 겁니다. 지금은 정신 차려가지고 3분기에 실망해서 던졌던 매도세를 지금은 다 복구해준 상태로 보이시죠? 자, 그래서 재무를 한번 뜯어보니까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는 그렇게 유의미한 상승이 없었는데 22년도 때부터 새로운 게임을 개발을 하고 출시를 한 다음에 23년도 때 실적이 굉장히 엄청 큰 폭으로 개선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영업이익 자체도 5배가 늘어난 겁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영업이익이 실제로 5배가 늘어나는 종목은 주가가 이만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웬만한 기업들을 보면은 많아야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매출을 냈을 때 여기서 남는 영업이익의 수준, 비중이 한 20%가 나오면은 굉장히 잘 나온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65%입니다. 그리고 24년도 때는 68%를 찍을 예정이에요. 한국에서 영업이익률이 68% 찍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회사에서 100억의 매출을 내면 여기서 68억이 순수익인 거예요. 이런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 있는 엔비디아도 영업이익률이 60%대예요. 이 엔비디아한테 버금가는 영업이익률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남는 장사고 이만큼 현금 여력도 굉장히 많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배당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주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지금 주가 수준은 굉장히 날바닥권이다 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관들은 눈치채고 이렇게 미리미리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 기대감의 눈높이가 좀 낮아져 있기 때문에 4분기에 실적이 조금만 더 잘 나오더라도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을 시나리오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계들이 이렇게 바닥에서 들어오고 있는 애들은 우리가 따라서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지금 이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장기 모멘텀은 뭐냐면 한국에서 나오기 드문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죠. 68%라는 괴물적인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고 미국 관세 그리고 정치에 배제되는 섹터입니다. 자, 미국 관세는 특히나 엔터나 게임주들에는 관세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피해갈 수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집권하는 데 있어서 엔터랑 게임은 전혀 제재가 들어가고 있지 않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중국 쪽으로 판호 발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언제? 25년도 2월 달에. 이때 중국 시장으로 진출한다는 기대감과 그리고 중국 시장을 실제로 함으로써 들어오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실적 상승 기대감이 더블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 2분기, 3분기까지 계속해서 볼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2대 주주가 중국 게임사거든요. 자, 그래서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굉장히 원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스코홀딩스만 보더라도 남아있는 여윳돈 같은 것들로 이런 종목들도 분할로 매수해가지고 거기서 소액으로 수익이 나면은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로 추가 매수를 한다던가 그런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종목에 대해서 장 선생과 한번 같이 투자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보시면 네이버 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네이버 폼 링크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 성향에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하고 싶은 말 적어주신 다음에 제출하기 눌러주시면 순차적으로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구독자분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고마운 분들이기 때문에 100% 무료로 진행할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뭐 영업 같은 것들 아니면 뭐 돈을 달라던가 그런 금전적인 요구는 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개인 투자자 입장이기 때문에 동일한 눈높이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시간대에서는 충분히 다른 종목들을 활용해서 포스코홀딩스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금력을 키워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제가 제공드리는 정보들을 한번 활용해서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